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애입니다. 예, 영어 선생님을 아주 오래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이버에서 국자인 카페하고 또 이쁜 꽃 교육 칼럼을 블로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굉장히 젊은 선생님, 그쵸? 젊고 통통 튀는 선생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이시니까 그 표현을 김치로 하자면 겉절이 같은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그쵸?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참 오래 묵은지 같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를 아마 묵은지 선생이라고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칼럼의 이름을 이쁜 꽃 교육 칼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아이들, 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다 예쁜 꽃입니다. 그쵸? 어떤 꽃도 미운 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엄마도 아이도 모두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이쁜 꽃으로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이의 실력에 따른 영어 학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 실력에 따른 영어 학습의 변화. 우리는 많은 어머니들은 내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는 영재일 거야. 그래서 영재 학습원도 보낼 생각을 하시고 이건 영재의 어떤 프로그램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저희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거를 3살 때 알았습니다. 예, 3살 때 그 또래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했는데 한 여자아이가 영어도 다 읽고 숫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숫자를 다 읽고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26개입니다. 그거를 다 읽는 거예요. 상표를 보고 다 읽어요. 야,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아이도 시키면 돼. 내가 안 시켰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아이를 데려놓고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니까 너무 많아. 숫자부터 시작해보자. 숫자는 한 5개까지만 해도 될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빼고 5 이것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넷을 빼먹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동생이 보고 하는 말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언니 얘는 아프리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많다 이렇게 세거든. 얘는 아프리카에서 가서 살면은 딱 맞아. 웃었죠, 물론. 그쵸? 하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랑 한판 대판을 하고 너는 왜 그걸 못하니? 그러고는 저도 이제 마음을 접었죠. 얘는 바본가 봐. 난 딸아이들은 26개 되는 거. 숫자 10개를 다 하는데 얘는 5가지도 못 세. 그래서 얘는 바보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얘를 사랑하니까 바보로서 내 아이를 사랑하고 살자. 그리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다가 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다시 시켜볼까? 그런 생각이 나서 하나, 둘, 셋, 넷, 5을 가르쳤더니 금방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다. 보통 아이다. 두 번째,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데 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똑똑한 아이, 학습 효과가 뛰어난 아이, 영재인 아이 이런 아이가 아니라 저희 아이처럼 보통 아이들을 가진 그런 보통 엄마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이 아이의 실력에 따른 영어 학습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영어 학습을 우리가 먹는 밥 또는 식사하고 비교를 일단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빨리 먹으면 안 되죠. 체해요. 그쵸? 또 욕심을 부려서 과식을 하면 탈납니다. 이게 엄마표 영어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쵸? 첫 번째, 속도와의 전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도와의 전쟁하면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이 엄마표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 마라톤이거든요. 영어 학습은 굉장히 긴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반부터 너무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 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언어거든요. 영어는 언어인데 그러면 이 언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이들이 한국말 배울 때를 기억하시죠? 아이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2년 동안을 듣기만 해요.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한 2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단어만 얘기해도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그쵸? 한 3살쯤 돼서 단어를 한 3개쯤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이게 말이 안 돼도 기뻐합니다. 절대로 타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영어 학습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구냐 이겁니다. 영어 학습을 시작해서 1년, 2년, 3년이 가도록 아이한테 너그럽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쵸? 한 달 만에 책 하나 뚝딱 띄고, 그쵸? 3달 만에 아이가 영어를 술술술술 말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가 언어다 하는 것은 아이한테 언어로서의 영어가 내부적으로 성장할 시간을 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거, 한국말, 언어, 영어 요거의 연관성을 가지고 좀 천천히 그리고 페이스를 조절하자 이겁니다. 마라톤은 언제가 중요해요? 예, 마지막 스퍼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스퍼트가 언제가 될지는 이 시작할 땐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력 안배해서 잘 해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될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째는 플러스 1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크라션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one at a time 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만 해라. 다시 말하면 아이로 하여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반복하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얘는 잘한다.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뭐 굉장히 많죠. 그쵸? 요즘은 좋은 프로그램이 사방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책자도 있고 뭐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떤 정보에 굉장히 압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잘한다. 이제 좀 얘가 영어에 흥미를 좀 가졌어. 그러면 엄마들이 업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갑자기 지치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했던 영어가 싫어집니다.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항상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도 속도를 조절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십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렇죠? 엄마들은 사실 내 아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주어진 그 프로그램을 쭉 따라가세요.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게 6개월짜리다 그러면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반복을 통해 가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6개월짜리인데 우리 아이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어. 그리고 자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반복이 없는 학습은 이거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6개월짜리가 9개월이 되고 12개월이 됐을 때 그게 탄탄한 그 아이의 실력을 갖는 겁니다. 다음,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특히 영어는 자랑의 어떤 요소가 되기 쉬워요. 우리 아이가 말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 우리 아이가 뭘 해. 어떤 엄마는 심지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아이를 부릅니다. 야, 너 영어 좀 해봐. 그쵸? 예. 영어가 피아노나 이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학습하고 조화를 맞춰야 돼요. 만약에 어떤 아이를 나는 피아니스트로 키우겠다 어머니가 생각하셨으면은 피아노만 죽어라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인 아닐지 모르지만 피아니스트는 되겠죠. 근데 영어는 영어만 죽어라 해서 영어이스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우리한테 필요한 도구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는 다른 학습과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합도 중요하고 조화도 중요해요. 또 속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죠. 그쵸? 이것들이 이렇게 바퀴가 맞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엄마표 영어에서 굉장히 장점은 뭐냐 하면은 그 조화를 엄마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박물관에 데려갔어요. 그쵸? 박물관에 데려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 거의 모든 박물관에는 영어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이한테 그 영어도 같이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너 이거 다 읽어봐. 이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네가 아는 단어 몇 개 있니? 해서 아이가 서너 단어 찾아내면 잘했다. 칭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이 영어라는 거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됩니다. 다음, 이게 지금 사진이 굉장히 꺼멓게 나왔는데요. 영어 학습 멀리 보자입니다. 우리 굉장히 그 자랑을 많이 들어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쵸? 몇 학년 때, 뭐를 했대. 또 옆집 아이, 그쵸? 옆집 아이 얘기 많이 듣죠? 얘가 무슨 코스를 얼마 만에 끝마쳤대.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누구는 어떻게 해서 걔가 영어를 너무 잘한대. 그런데 아이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마라톤이고 마라톤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지 몰라요. 산 너머에 있는 겁니다. 저 산 너머에 그 자랑하는, 그 잘났다고 하는 아이가 어디쯤 가 있을지, 우리 아이가 그거보다 더 앞서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러한 그 결과를 보고서 지금부터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아이를 쫄 필요도 없어요. 볶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오늘 조금 공부가 소홀했다. 괜찮아요. 예? 아이가 오늘 흥미를 잃지 않았으면 그러면 된 겁니다. 아이가 엄마 나 하기 싫어. 한 달만 쉬고 싶어. 안 돼, 너 해야 돼. 이거 아니거죠. 그쵸? 한 달 쉬고 싶어? 그래. 네가 쉬고 싶으면 쉬자. 네. 한 달, 2달 쉰다고 해서 아이 영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쵸? 네. 엄마들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아이가 한 끼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너 이거 먹어 했을 때 안 먹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숟갈 들고 다니면서 막 먹이죠. 좋은 방법 아니죠. 한 끼 굶어봐야 밥이 고마운 줄 알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한 달 동안 영어를 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쟤도 하고 쟤도 하는데 나도 좀 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 입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나올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걸 못 기다리고 일주일 만에 안 되겠다. 너 영어 해야 되겠다. 갖다 앉힙니다. 애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가 자꾸 쌓이면 아이는 영어가 싫어가 돼버려요. 한번 영어가 싫어진 아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안 좋아하는 게 나아요.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가 싫다 그럴 때 강제적으로 시킨다든지 하시지 마시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에는 체력 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우리가 엄마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CEO형 엄마가 있고요. 이쪽은 독재자형, 그리고 아래는 방목형입니다. 예. 이제 CEO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이 독재자형하고 방목형을 한번 얘기해 보죠. 이게 상당히 다른 걸까요?